네, 오늘장 모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마토 투자하면 강재원 운용력과 한 주의 첫 주의 시작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이제 지표 같은 것들이 많이 중요하게 나와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나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미증시 자체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오만 살짝 밀렸고요. 사실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시간외로 급등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 외적인 종목군들은 약간 혼조세가 많이 나타났는데 네. 우선은 고용지표 발표했었죠. 네. 그래서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많이 엇갈린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제 그 전에 이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가 네. 오히려 이제 고용 지수에서 이제 고용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3월달 금리 인상 자체가 50bp라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다가 고용이 잘 나와야지 50bp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미 노동부에서 발표된 거는 또 다른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 ADP 민간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이제 40만 개 정도의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지수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건 이제 전체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에서 발표하는 네. 거고. 예. 그래서 이제 ADP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 자체가 한 20만 건 정도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30만 건 감소. 이렇게 많이 나타났죠. 하회한 거죠. 예. 예. 반대로 이제 미 고용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 경우는 15만 건 정도 증가한다 전망했던 게 46만 7천 건이 증가를 했다됩니다. 너무 다르네요. 네,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크게 증가가 나타난 부분이 이제 배달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지 네. 그 외적인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반대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회의 자체가 3월 달에 있는데 네. 그 3월 달 이 정도의 고용 지표라면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그전에는 1.87로 이 네. 라인대를 계속해서 고가를 인식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더 추가적인 돌파가 나면서 1.94%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되죠. 뚫렸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그만큼 미국에서 연준이 더 가파른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다면 네.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부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미국의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강세가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자, 우선 그 전에 궁금한 게 네. 그럼 아까 50bp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면은 어느 정도 반영된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직은 그걸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채 수익률을 봤을 때는 반영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미 연준 의원들이 이제 앞전에 1월 연준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미 연준 의원들이 이제 한 명씩 보통 성명을 많이 발표를 그렇죠. 하거든요. 뭐 얘기하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50bp는 아직까지 무리다. 50bp도 선호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 3월달 금리 인상하게 될 경우는 네. 25bp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거기서 단서를 좀 달긴 달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50% 할 수 할 수도 있는 있고. 여력을 남겨둬야 된다. 이 정도였는데 네, 이 네. 시장에서는 이제 워낙에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까지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덱스, 달러 인덱스 갖고 와 주셨는데요. 이런 네. 어떤 부분 볼까요? 그러니까 윗자리가 달러 인덱스고 이 네. 밑에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사실은. 네, 비슷하게 그러니까 보시네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소위 말해서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케이스고 미 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미 달러 인덱스가 앞전에 1월 말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바닥을 만들 때와 비슷한데 그때가 이제 최고가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달러 인덱스는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달러 인덱스가 강세되었으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그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네. 달러 인덱스는 원래는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불안했다는 얘기군요. 그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같이 동조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그와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기로에 와 있는데 네. 이 기로에 와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작년 6월 달부터 상승하던 추세에서의 하단 자리대를 이탈할 가능성도 이제 조만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좁은 박스권이라는 자리대는 이탈을 한 상태인데 여기서 바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이번 주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비롯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 신흥국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볼 경우 네.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네. 한차 이익을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이제 조만간 시장에서 변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거죠.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22에서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유로화 자체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선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 자체를 좀 유동적인 부분에서 좀 해소하거나 좀 더 네. 가파르게 금리 인상하거나 이런 쪽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달러 자체가 강세로 뛰는 구조는 거의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거의 동일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 네. 국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장중에 그 앞전에 이제 1210원 근처까지도 갔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가파르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1197원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네. 다시금 이제 1200원 이하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추세를 이탈한다라는 자리에다가 실제로는 1190원에서 1194원 네. 이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 달러 인덱스와 국내 원달러 환율도 거의 중요한 변곡에 들어오는 과정 때에 이제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깨고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이걸 보자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깨지는 시간을 나타날 때 네.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또 한 차례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환 시장을 좀 봤고요. 이번에는 또 유가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간 부분을 네. 시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따라서 그리고 텍사스 쪽에 또 지정학적 아니고 그 공급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네. 유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유가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유가가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어서 올라간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유가가 예전에 2014년도 이탈하기 전까지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과정이면 예전에는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서 워낙에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서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었는데 네. 그때 한때 유가가 146불까지 갔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사실 70% 정도 급락을 했다가 예. 회복해가지고 그 부분이 계속해서 73불에서 110불이라는 이 가격대에서 한 3, 4년 동안 계속 머물렀던 거죠. 박스권이군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공급의 확대란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세액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그때는 이제 공급 자체가 증가했다는 부분이 한 번 또 70% 가까이 하락했었고요. 금융위기처럼 네. 타격을 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유가가 반등을 하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과 그쵸. 코로나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70%좀 넘는 하락까지 나타났다가 세 번의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월봉이니까 네. 미국은 제외를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예. 이제는 73불이라는 자리대가 이제 2018년도 전에는 고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라인 때 지금 올라와서 안착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사실 앞전에도 그 얘기했지만 주택이라든지 하다못해 과자나 라면이나 모든 제품 가격은 다 오르죠. 10년 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렇죠. 그러면 유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유가가 경기가 좋을 때가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그에 반해서 또 그렇죠. 떨어진 과정이 네, 있었는데 지금 만약 유가가 떨어지는 과정을 보여줬었다면 예.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얘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금 현재 유가가 수요가 많다는 부분은 뭐 공급적인 부분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수요가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경기가 그만큼 회복된다. 경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때 뭐냐면 그 유가가 앞으로 크게 급락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예. 13불에서 110불이라는 이 밴드에서 움직인다면 네. 신흥국 같은 경우 특히 산유국 같은 경우는 네. 재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름이 팔리니까. 그죠. 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예전에 유가가 100불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시기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게 이때 사실 유가가 이렇게 강세를 띄었을 때 시크릿과 산업이 상당히 좋긴 좋았었죠. 대신 차이는 뭐냐면 유가가 오른 만큼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제품 가격으로 전가. 전이할 수 있느냐 예. 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가 많고 글로벌 이제 경기 자체가 좋아진다 했을 때는 전이 자체가 쉽다가 됩니다. 아. 그렇게 되면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익이 증가되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되기 예, 예. 때문에 제가 이제 앞전에 국내 증시를 볼 때 한 2월 빠르면 2월 중순이나 말 정도면은 어제 네. 윤가에 들어간다 그 말씀해드렸던 게 국내 증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한 보통 시크릿커리나 이런 관련된 원가가 높은 비용을 증가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전망했던 것이 네. 10월 달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네. 10월 달 대비해서 현재 유가는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그죠? 거죠. 그렇게 될 경우 기업들의 실적 자체도 상당히 크게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럼 이거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유주 쪽도 사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재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정유주를 생각할 때는 이제 정제 마진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유주는 우리가 유가가 우선 하락하면은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거는 재고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유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니까 예. 재고 평가 이익도 증가를 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지금 유가에 올라가는 배경 자체가 수요의 증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최근 한 6년 내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 높다는 얘기는 기업들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자, 다음은 이제 업종별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야, 뭐가 다 이렇게 오르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전체가 다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체가 다 빠지면 어차피 전체가 다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빠진 만큼? 그래서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는 네. 시장에서 올라간 거 쫓아간다가 아니라 네. 사실은 기다리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얘기네요. 전체가 낙폭과대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실 이제 제가 저점 대비를 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저점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주 지지난주 목요일날 나왔으니까 연휴 전날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금요일 날부터 반등했죠. 그러니까 금요일과 지난주 이틀 딱 네. 3일 동안의 반등폭인데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가 5% 정도 상승했고 코스닥이 6%. 그다음에 중소기업 반등이 좀 더 강했죠. 그러네요. 7%대니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게 쳐줬어요. 되면 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다 시장 대비해서 강세였는데 약했던 쪽이 IT와 자동차, 통신 요 정도였는데 아, 그러네요. 이쪽은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시총 상위가 중심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쪽은 이제 여전히 LG 솔루션에 따른 기계적인 부분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있다는 거고. 예. 근데 강세가 가장 두드렀던 것이 우선 첫 번째가 음식료죠. 예. 그러니까 음식료는 이제 하도가 된 것이 뭐냐면 음식료도 가격을 올리죠. 그렇죠. 가격에 전가. 인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건설 역시도 상당히 강했죠. 네, 그러니까 수주가 건설 많이.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를 받던 부분이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취소를 했던 부분도 있지만 예. 아까 봤듯이 유가. 그쵸. 유가가 강세되게 되면은 해외에서의 발주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설 쪽도 역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고. 네. 그다음에 항공해운 쪽에서도 이제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앞으로 고가를 찍고 떨어질 거야라고 했지만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고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유가가 올라간 만큼 운송비용이 올라가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역시 같이 나타난 거고 거기에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뭐 독감 수준으로 이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 움직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은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가가 쉬운 업종. 이런 쪽이 강세에 띄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가격 전가 쪽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수급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싹 다 모아오셨네요. 네, 예. 수급은 이제 지난주 이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쵸. 이틀 동안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는데 하나입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그쵸. 그다음에 연계금과 투신이 사실 매수를 많이 했다 됩니다. 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역시 또 속을 들여다보면은 네. 가장 많이 산 거는 LG 솔루션 이렇게 들어온 아직까지도 거고. 그렇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긴 하지만 양이 좀 적네요. 네, 규모가 작죠. 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실 종목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 매수도 가능했다는 거고요. 네. 근데 선물 쪽에서는 약간 외인들이 아직까지 선물 매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가 이제 외국인들이 누적인데 외국인들이 53,800개야 만기 이후로. 이제 살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네. 이거를 그 지난주 시장을 보면서 네. 이번 주에 특히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물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꽤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저점일 때 정리를 했으면 약 1,800원 정도 이익을 더 챙길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 안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의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앞전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12월 만기 때 롤오버했던 물량이 5만 계약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 5만 계약에서 현재 5만 4천 계약점 매도로 친다면은 예. 거의 현재는 비슷하게 해지를 했다. 그러니까 중립 그렇죠. 포지션이다. 예. 이렇게 또 될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바닥은 나왔다고 어느 정도 시장이 대부분이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외국인들이 파생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필 것이냐. 네.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저도 이거는 네. 약간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만기일이 목요일이니까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은 다 쏠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관에서 만약 외국인이 예. 시장을 맘먹고 끌어올리려고 한다면은 그쵸. 기관에서 시장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 워낙에 많이 팔고 LG에너지솔루션 다 진입이 돼 있고 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200에서 선물과 옵션에서 최대한의 수익 극대화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네. 그때 기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코스피 2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역으로 시장을 생각보다 더 강하게 갈 수도 있는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거는 저도 좀 좀 봐야 더 될 것 보고.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거래소부터 좀 체크해 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5% 정도 올라왔죠. 네. 그러면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3일 동안 반등을 강하게 했으니까. 아주 강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등을 하고 나서 숨고르기를 할 때 네. 앞전에 이 검은색 하락 추세선 예. 요 라인대를 너무 허무하게 깼었죠. 그쵸. 앞전에는. 예. 그래서 이 자리대에서 이제 지켜지는 과정이 오늘과 내일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이제 2,71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라인대 10에서 20포인트 정도인데 그 라인대를 지켜주는 과정 정도를 해주면은 양호한 숨고르기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사실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매물대를 다시 펼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한 2,940포인트 이런 라인대까지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지금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쵸. 시장에서 투매가 연속해서 단 하루도 뭐 그런 중간에 거구나.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가는 게 없이 그냥 무너진 케이스라서 사실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지수가 고가 대비해서 20% 빠지게 됐지만 낙폭이 과대가 되기도 하죠. 부담 없네요. 네, 부담이 없죠. 아. 그 상태에서 매물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사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아직까지 저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 그대로 올리려고 하면 올 수 있다가 된 거죠. 그 아까 우리가 업종별 등락을 봤을 때도 네. 실제로는 IT와 자동차 그쵸. 이쪽이 가장 반등이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반대로 가장 반등 못했던 쪽이 코스피 200에서 현재는 비중이 또 가장 높은 쪽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을 올린다가 될 경우는 맘먹고. 기초 반등이 되기도 하고 아, 그게 그거군요. 옵션 만기일이 바로 목요일이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네. 주 시장이 뭐 하단 자리 때는 그렇게 크게 빠질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찐바닥은 나왔다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등폭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죠.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는 박스권을 약간 숨고르게 하다가 뭐 이번 주 만기 끝나고 다음 주부터나 움직일 거냐 아니면 이번 주부터 바로 움직일 거냐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한번 더 봐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번엔 코스닥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제 반등이 잘 나왔죠. 그쵸.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우선은 915포인트라는 자리대가 하락폭 대비 38.2%짜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 라인대까지는 역시 그렇게 없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코스닥과 거래소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거는 코스닥은 이제 위에서 좀 머문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네. 매물대 자체가 바로 위에 좀 많이 포진돼 있죠. 그게 약간 부담이고. 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위에서 이제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게 또 급락 반등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매물 좀 많이 쌓이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나중에 940, 950선 정도까지 올라가면 베스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라인대 갔을 때가 이제 가장 매물이 센 자리 이렇게 들어오고 현재는 비슷하게 매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저 915포인트 선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좀 크네요. 우선은 저희까지는 열리실 것 거기까지 뭐 그렇게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915선 자리대에서가 이제 안착하느냐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양시장 상황 전망을 좀 해봤고요. 오늘장 이제 2주차 전망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 볼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 증시가 오늘부터 개장을 하죠. 2월 효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새로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만들거나 하지 않고 예. 중국의 1년 중에서 예. 가장 상승률이 높은 달이 2월입니다. 그러니까 왜 2월이 가장 높냐라면은 네. 전인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정책 모멘텀. 또 춘절이 또 앞에 길었잖아요. 예. 춘절 지나고 나서 네. 연휴 지난 다음에 개장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사실 우리나라 1월 달과 비슷합니다. 1월 달에 이것도 안 좋은 거 있었다가 그쵸. 연휴 기간 동안에 좀 풀리고 나서 반등을 했듯이 네.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 정책이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선진국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로 이제 가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죠.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전인대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이제 정책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식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한다면은 이거 역시도 중국 증시에서의 강한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 중국이 현재는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그쵸. 이 올림픽 하기 전까지 해서 여러 가지 뭐 생산이라는 것들을 다 제한을 시켜놨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전인대도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 끝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 만들면은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주들이 모멘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어닝 시즌도 이제 이번 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까지는 대표적인 최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했었다면 이제 슬슬 퍼지죠. 이번 주는 뭐 현대중공업부터 해서 화학에서는 네. 뭐 LG 화학, 롯데케미칼이 있고 게임에서는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금융에서는 KB금융, 우리금융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국내 증시에서는 실적 발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이 또 있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날이 국내 옵션 만기를 먼저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CPI를 발표하는데 그러네요. 이게 지금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해서 7.3%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년 바로 전달 같은 경우는 7.0%였으니까 전달보다 높다가 나오는데 예. 이게 시장에서 이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한순간에 좀 확 바뀔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다. 소비가 중요하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확 꺾이는 과정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게 될 경우는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봐야 시장에서 되는군요.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약간 굉장히 뭔가 다이나믹하게 나올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면 행보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서 시장이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좀 간단하게 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를 보셔야 되는데, 유가 상승 수혜주, 그러니까 기존의 관점 약간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월 달에도 그 얘기 해드렸는데, 네, 여태까지 투자하시던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 유가가 실제로는 그동안 못 올라갔던 거 올라가고 예. 안정적인 수요가 늘어난다 생각하면은 정유라든지 화학, 조선, 건설, 신재생 이런 쪽은 전체가 다 원래 전통적인 유가 상승 수혜주가 되는 거고요. 납폭과대에 따른 제한적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 옵션 만기 때 최대한 상승 뽑을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똑같죠.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이쪽은 보통 요즘은 리오프닝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관심 네. 종목은요? OCI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시리콘 생산 단가가 한 11불에서 12불입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작년에 많이 많이 올라오고 나서 30% 유지를 하고 있고 네. 사실 폴리실리콘을 빼고 실리콘만 생각하면은 실리콘 쓰임새가 이제 태양광 이런 폴리실리콘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곳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KCC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지 밸류베이트는 굉장히 높은 케이스고 네네.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유가 상승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다 되겠죠. 그럼 가격 전략 간략하게 네.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밸류 자체는 굉장히 쌉니다. 밸류 자체는 이제 이것도 피크아웃 논란이 있어가지고 밸류가 굉장히 싼 거고 현재는 퍼가 이제 한 4.8배, 3.2배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그러네요. 예. 굉장히 싼 케이스고 현재는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해놓은 그런 상태인데 매수 자체는 지금 현재 92,200원에서 91,500원 정도 구간대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차를 107,000원 그리고 좀 강하게 시장에서 모멘텀 받아간다면 133,000원이라는 앞전에 매물대 상당 근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짧게 86,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뭉쳐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OCI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했으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용력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